오늘 살펴볼 내용은 피부 무기증의 생리학적 기전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피부 무기증이라는 것의 핵심에는 면역세포 혈액 내 염증 매개물질이 있습니다. 피부를 긁는 순간 피부의 비만세포가 기계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기전으로 시작하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큰 염증 반응이 일으켜지게 되는 것이죠. 히스타민은 혈액의 혈관 대피세포에 작용하여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혈장 단백질과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 피부가 붓게 됩니다. 이때 혈액 내의 호염구가 보조적으로 히스타민을 분비하며 염증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즉, 피부 묘기증은 피부라는 국소 부위에서 일어나는 혈액 반응과 면역계 반응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피부 묘기증은 특정 화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아니라 비만세포가 비특이적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체질적 특성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여전히 선천 면역계가 관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중구와 호염기구의 활동입니다. 이들은 혈류를 따라 염증 부위로 이동하며 조직의 손상을 인지하고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확장 혈관과 혈류량 증가, 그리고 혈관벽 투과성 증가가 일어나 피부가 붉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결국 피부 무기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과 면역이 결합한 미세 염증 반응의 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묘기증은 단순한 물리적 반응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자가 면역적 기전과의 연관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만성 두드러기 환자 중 일부는 자신의 IgE 항체가 비만세포의 IgE 수용체에 결합해 히스타민 분비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혈액 속 자가 항체가 자기 비만세포를 공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경우 피부 묘기증은 단순히 알레르기가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의 한 형태로 취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호염기구나 호중구를 살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피부 묘기증이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부 묘기증의 생리적 조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아직은 항히스타민제 중심의 약물요법이 주요됩니다. 그 이외에도 생물학적 제재로 졸레어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생활습관 관리로도 치료를 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직은 대증요법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사용되며 혈관세포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이 혈관의 H1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 혈관 확장과 부종을 억제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2배에서 4배 용량까지 증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게서는 이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은 항히스타민제 저항성 피부 묘기증이 발생됩니다. 이때 최근 발생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오밀리즈맙이라고 불리는 졸레어 주사를 사용합니다. 졸레어는 IgE 항체에 직접 결합하여 비만세포 표면에 IgE 수용체를 안정화시키고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혈액 속의 IgE 수준을 낮춤으로써 면역 과민 반응의 근본적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졸레어는 모든 환자에게 1차로 사용되는 약물은 아니며 기존 항히스타민제로 치료 효과가 없을 때에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도 식약처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적응증으로 이 약물을 승인했지만 피부 묘기증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불응 시 의사 판단하에 사용하는 형태로 제한적인 적용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25년 노벨상 수상 연구의 면역계 내부 브레이크 세포 역할을 하는 T레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왜 자가면역 질환을 겪는지, 또 왜 일부 사람에게 피부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틀이 제시되었습니다. 피부 묘기증 역시 단순한 물리자극 이상의 문제, 즉 면역, 혈관, 피부의 삼각관계에서 관용기전이 약화되었을 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함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항히스타민 주사 치료가 증상을 완화하는 동안 이후 이러한 강화 치료를 통해 피부 묘기증을 포함한 유발형 두드러기들의 치료 혁신이 될 수 있어 괄목할 만한 연구가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측면에서 치료의 혁신을 연다는 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이러한 의료 영역 연구의 확장과 발전으로 수월한 치료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